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선 여러가지 다양한 예시 영상들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기억법을 적용했는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전 강의에서 이미 시청하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기억의 궁전 속의 일부 장면입니다. 자, 함께 보러 가볼까요? 아마 이 영상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부분에 200페이지가량의 단어 사전을 모두 외운 상태에서 시연해보는 장면이 아마 가장 인상 깊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 도대체 어떻게 외우는지 그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I've memorized the first 200 pages of this dictionary. Yes. So if you just give me a number between 1 to 200. 67. 67. Now give me a number between 1 to 11. 9. 9. I think it's box. B-O-X box. Let's take a look at page 67. 68. 67. 9. Yeah, box. 자, 잘 보셨죠? 참고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 스포츠 선수도 아닙니다. 그냥 이 기억력 스포츠, 기억력 대회를 운영하는 그 운영진 중에서 그 심판을 맡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도 충분히 이렇게 연습을 하면 이 정도는 누구나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걸 기억한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기억의 궁전을 사용하겠고요. 자, 지금 페이지가 총 200페이지나 됩니다. 그러면 기억의 궁전 한 포인트에 한 페이지씩 넣게 되면 총 200포인트의 기억의 궁전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예를 들면 기억의 궁전이 집이라고 한다면 현관문, 신발장, 소파와 같은 것을 포인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에는 10개 내외의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전 속에서. 그러면 그 10개 정도의 단어를 한 기억의 궁전 포인트 안에 결합해서 저장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현관문이 기억 저장소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 현관문에다가 1번부터 10번 단어를 차례대로 결합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쪽부터 200쪽 사이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중에서 67쪽이라고 이 PD님이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 기억궁전을 통해 외운 사람은 그 총 200개의 기억궁전 포인트 중에서 67번째의 포인트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67번째가 어느 방의 창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창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페이지에 10개 정도의 단어가 있다면 그 10개 단어를 창문에다가 결합해서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거죠. 67. Now give me a number between 1 to 11. 9. 자, 지금도 이제 9번째 단어를 이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창문에 결합되어 있는 11개, 10개 내지 11개 단어 중에서 9번째로 결합되어 있는 박스라는 단어를 인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결합이라는 것은 창문이 있다면 그 창문을 시작 포인트로 해서 10개의 단어들이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주는 것을 결합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다음 과정인 기억법 완성 과정에서 이 결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총 200페이지의 단어 사전을 외우기 위해서 1번부터 쭉 가가지고 200번째 포인트의 기억의 궁전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총 200포인트 용량의 기억의 궁전을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을 각 포인트에 쭉 결합을 시켜 놓으면 돼요. 결합이라는 것은 그 포인트 안에 어떤 스토리로 이어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1번 포인트에 그 1페이지에 있는 단어들 10개 가량을
쭉 결합을 시켜 놓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단어들도 두 번째 기억운전 포인트 안에다가 쭉 결합을 시켜 놓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포인트에다가도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단어들 쭉 결합시켜 놓고요. 그렇게 쭉 가가지고 마지막 200번째 포인트에다가 그 단어 사전이 200페이지 안에 존재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67페이지에 있는 단어가 11개가 있다고 치면 첫 번째 단어는 피아노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사과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컴퓨터, 네 번째는 화분, 다섯 번째는 교과서, 여섯 번째는 가방, 일곱 번째는 물컵, 여덟 번째는 종이, 아홉 번째는 지금처럼 박스라고 해보고요. 열 번째는 시계, 11번째는 휴지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예시예요. 그래서 만약에 67페이지인 단어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67번째 기억운전 포인트 안에다가 이 피아노부터 휴지통으로 끝나는 하나의 어떤 영상, 스토리를 집어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포인트가 아까처럼 창문이라고 해볼까요? 그 어떤 방 안에 내 기억운전이겠죠. 내 기억운전소 어떤 방의 창문에 67번째 포인트인 창문에 그 앞에서 내가 피아노를 친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문 앞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이제 햇살을 받으면서 멋있게 피아노를 치고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파져서 피아노 위에 올려져 있는 사과를 먹고서 그 피아노 옆에 있는 컴퓨터로 업무를 보는 그 장면으로 이어가 볼게요. 그렇게 컴퓨터를 업무를 보다가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다가 하필이면 그 탁자 위에 있던 화분을 쳐가지고 화분이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근데 다행히도 그 화분이 떨어진 있는 곳에 교과서들이 이렇게 높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화분이 깨지지 않은 거를 또 상상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화분을 다시 올려놓고 그 밑에 있는 교과서를 챙겨서 가방에 넣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학교를 가다가 이제 목이 마르니까 어때요? 그 옆에 있던 또 물컵을 집어서 마시고 그러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이들을 주워서 박스에 넣는 걸 또 상상해 볼게요. 그렇게 박스에 넣고 이제 또 길을 가다가 시계를 모르고 발로 차서 깨져버린 거죠. 그 시계가 떨어져 있던 시계가 깨져버려서 그 시계를 휴지통 안에 넣는 장면까지 상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결합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스토리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움직임이 있는 내가 실제로 겪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또 오래 남고 빠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을 훈련을 통해서 그 정확성과 숙련도를 높여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선 기억법 완성 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외운 다음에 이제 67번째 그 페이지를 리콜하게 될 때 그 67번째 포인트를 먼저 떠올리게 되겠죠. 그 창문이라는 기억의 공전 포인트를 먼저 떠올린 다음에 9번째 단어를 말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11개 중에서 9개면 뒤쪽에 가깝겠죠. 그래서 보통은 휴지통부터 떠올리면 됩니다. 맨 마지막 결합되어 있는 그 휴지통을 떠올리고 그로부터 거꾸로 가게 되면은 박스까지 쉽게 인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피아노부터 떠올려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9번째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떠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이게 가능한 수준인가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나 이거는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내가 만든 기억의 궁전이 일단 200포인트가 넘어야겠죠. 당연하게도 용량이. 그리고 그 기억 궁전이 나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숙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저장한 기억들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겠죠. 또한 기억운전 한 포인트에 많은 양의 단어를 결합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합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억의 궁전을 활용해서 기억을 하게 되면 저번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억의 궁전 자체가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고 또한 장기 기억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되는 단어 정보들도 장기 기억으로 보다 쉽게 전환이 될 수 있는 원리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연할 때처럼 막힘없이 바로바로 인출을 해내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필요하겠죠. 단순하게 내가 기억운전만 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완벽하게 숙달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반복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기억의 궁전과 같은 이런 기억법을 활용해 준다는 것은 많은 수의 반복 과정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200페이지 정도가 되는 단어 사전을 기억의 궁전과 같은 기억법 없이 외우려면 사실은 100번 정도 반복해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억의 궁전을 사용해 줌으로써 한 4-5번 정도만 내가 반복 학습을 해주게 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인출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 영상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영상인데요. 제가 스타킹에 나갔을 때 아까 카드 외우는 그 시연은 방송에 나갔지만 강호동 씨의 역사 연대기를 외우는 영상은 통편집되어서 방송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PD님께서 이 녹화 파일을 주셔가지고 제 채널에 올려놓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강호동 씨의 일대기를 줄줄줄 외워오셨다고 합니다. 자, 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대를 쓰고 이거를 외워. 지금 저 뒤에 나와 있는 강호동 씨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어떤 그 프로필 모든 일대기들을 우리 출연자 조신영 씨께서 말씀해 드린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뭐 제 같은 경우도 조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저도 헷갈려요. 첫 기시 3년. 자, 출발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제가 그러면 가봅시다. 네, 1970년 6월 11일에 경남 진주시에서 이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막둥이야, 막둥이. 네, 막둥이야. 바로 1986년 고1 시절에 이제 집에 바래다 주던 고3 누나 첫 키스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1987년도에 제17회 회장기 쟁탈 전국 장사 시름대에서 장사급 준우승을 하게 야, 됐습니다. 첫 키스하고 바로 다음에 예. 키스 안 했으면 우승인데. 와. 아니, 힘 받고 준우승이에요. 다음 1989년 받고 준우승이에요. 네, 그다음 1989년도에 네. 20살 시절이시죠. 오, 예. 그때 제 44회 전국 체급별 장사 시름대에서 백두장사. 그다음에 1990년에 제 47회 전국 장사 시름대회에서 또 백두장사. 또 2연패. 그다음에 같은 해 제 18회랑 20회 천하장사 대회에서 천하장사를. 야, 이때가 최고였죠. 그렇죠. 예. 그 같은 해에 3월 21일에 네. KBS 토크쇼 프로그램인 자니 윤쇼에 이제 게스트로 첫 출연하시고. 방송 첫 시작. 예. 그다음에 91년도 제 54회 전국 장사 시름대에서 백두장사. 야. 전성기 때죠. 그리고 제 21회 천하장사 대회에서조차 이제 천하장사를 하게 야, 됐습니다. 너무 많이 한다. 너무 많이 해. 잠시만요, 조신영 씨. 예. 제가 여기서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로 해야 돼요. 1993년도에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강호동 씨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악수한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어렵다. 이거 어렵지.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악수를 한 인원은 28,233명입니다.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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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33명과 예.
자, 조신혁 씨. 예. 1999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99년도에 무슨 일 있어서 딱 얘기해요. 배우 유호정 씨의 동생과 소개팅을 하게 됩니다. 진짜? 몇 년도요? 1999년도요. 1999. 자, 그리고 와 말도 안 돼. 자,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02년도에는 이제 KBS 그 공포의 쿵쿵 따와 MBC의 천생연분을 통해서 국민 MC로 거듭나시게 됩니다. 국민이에요. 그리고 자, 예, 그 같은 해에 제2회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맞았어. 와. 자, 조신혁 씨. 예. 문제 나갑니다. 예. 강호동 공식 팬클럽 낭낭공주. 예, 현재 팬클럽 회원수는 몇 명일까요? 9,730명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1년 9월달에 방송 일을 잠시 그렇죠. 접습니다. 실수도 있죠. 오,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2008년에 굉장히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떤 상들을 수상했었죠? 쭉 읊혀주세요. 네. 일단은 그 상을 수상하시기 전에 네. 이제 그 해에 7월 네. 22일에 예. 이제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서 이제 목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골든벨을 울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 강호동 씨의 형수님 아내분의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이효진 씨입니다. 자, 그럼 2008년도에 수상한 상들을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때 정말 많이 받았네요. 2008년도에 거의 뭐 휩쓸었어요. 정성기시죠. 쭉 가봅시다. 2008년도 제20회 한국 PD대상에서 TV MC 부문 부문상을 받으시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제44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대상을 받으시는데 이게 이제 예능인 최초로 이제 대상을 받으셨어요. 야, 우리 호동. 야, 우리 형님 대단하시다. 대단한 형님이야. 예. 배우들을 다 이기고 다 이기고 예능인 최초로. 최초로. 맞습니다. 또 있나요? 네. 그 해에 또 이제 제9회 야, 이날 다 요새 다 대상 받았구나. 9회 대한민국 영상대전 포토제닉상을 받게 됩니다. 이건 솔직히 좀 약간은 이해는 안 가는 상이에요. 예. 포즈가 한결같았었는데. 항상 예.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타죠. 대상. 야, 그다음에 바로 또 제8회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그렇죠. 대상을 타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전성기였네 전성기. 이게 마음대로 버스도 좋고요. 2004년에는 무슨 일 있었습니까, 강호동 씨? 강호동 씨 이제 2004년도에는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이제 지금의 배우자이신 이효진 씨와 처음 소개팅을 하게 됩니다. 저 일부러 꺼진 다음에 한번 물어봤는데 정확히 기억을 안. 네, 잘 보셨죠? 지금 뒤에 전광판에 이렇게 쭉 그 강호동 씨 역사 연대기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A4 용지 2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그 역사 연대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 시작 전 1시간 정도 걸려서 이 모든 내용을 기억의 운전소에 다 저장을 해서 기억을 했고요. 기억의 운전 한 포인트마다 여기 역사 연대기에 문장 하나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기 2004년 10월 3일에 논현동 카페에서 아내 이효진 씨와 처음 소개팅이라는 문장이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을 먼저 이미지화 시킨 다음에 그 이미지를 기억의 공전에 저장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4년이니까요. 20은 저는 인공위성이고요. 숫자 20. 그다음에 04는 공사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억 공전 포인트가 안방 침대라고 해보면은 그 안방 침대에 인공위성이 있고 그 인공위성이 그 침대 위에 공사장을 찍고 있는 거죠. 중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월 또 3일이죠. 그러면 이건 숫자로 1003이 되겠고요. 그래서 10은 저는 10펀치고 03은 고3이에요. 그렇다면
그 공사장 속에서 그 공사장 인부들이 10펀치를 막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고3이 시끄러워서 도저히 공부가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치는 그런 장면으로 또 상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고3이 그래서 논현동의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렇게 카페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서 강호동 씨와 그 아내 이효진 씨가 소개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는 그런 하나의 일련의 영상으로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문장들 혹은 긴 글을 완벽하게 기억하는 그런 자세한 방법에 대해선 이 다담 과정인 메타마인드 학습법 완성 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영상 자료 예시들을 보면서 어떻게 기억법을 활용하고 기억의 궁전을 사용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메타마인드 기억학습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